국내 1위 뷰티 마케팅 회사 뷰스컴퍼니 대표, 서울시 SB와 함께 뷰티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크리에이터 부분 독점 사업, 포브스코리아 파워리더 선정 뷰티 부분 심사위원, 다양한 뷰티 브랜드 꿈나무를 육성 발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왕 박진호입니다. 매년 연말 서점을 뜨겁게 달구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트렌드 코리아인데요. 2022년 연말에도 어김없이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어 주문예약 1위에 올랐던 트렌드 코리아 2023년 이 책의 9번째 키워드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 공간력. 오프라인 공간은 단순히 고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닌 공간 자체의 새로운 고객에게 비일상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춘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인 공간력.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브랜드와 연결되는 키워드입니다. 높은 공간력을 가진 영국의 자연주의 브랜드, 바로 러쉬입니다. 러쉬는 영국의 재래시장을 모티브로 해서 화장품 브랜드가 아닌 마치 과일가게에 온 듯한 모습으로 매장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매장에서 손을 씻으면서 각종 제품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세면대와 욕실 제품 공간을 구현을 했었죠. 또한 매장에 러쉬만의 향기를 배게 만들어 눈을 감고도 러쉬 매장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점이 높은 공간력을 가질 수 있는 러쉬만의 매력이었습니다. 러쉬는 오늘날 전 세계 9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브랜드로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러쉬. 이곳의 창업자는 러쉬 마피아라는 귀여운 별명을 가진 창립 mem버 중 헤어 스타일리스트 출신인 마크 콘스탄틴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이었던 1977년도 현재 러쉬의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아내 모 콘스탄틴과 지인이었던 뷰티 테라피스트인 리즈 위어와 함께 콘스탄틴 위어라는 뷰티 클리닉을 그들의 고향인 영국의 한적한 마을 폴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천연 재료로 만든 염색 제품부터 아로마 테라피, 두피 오일, 헤나크림, 샴푸 등 주로 헤어와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기반한 제품을 세상에 선보였죠. 하지만 기존 제품과 달리 향부터 생김새까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성공적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던 마찬가지로 자연주의 대표 브랜드 더바디샵의 창립자인 아니타 로딕을 만나게 되면서 러쉬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니타 로딕은 인터뷰를 본 마크 콘스탄틴은 그녀에게 제품 개발 취지가 담긴 편지와 함께 콘스탄틴 그리고 위어의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선물로 보냅니다. 편지를 읽은 아니타 로딕은 러쉬의 브랜드의 가치를 공감하면서 선물로 보낸 제품을 모두 다 사들여 더 바디샵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었죠. 결국 더 바디샵이 납품한 페퍼민트 풀 로션, 코코아 바디 버터 제품은 단순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후 마크 콘스탄틴은 사업 규모를 확대하면서 폴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신제품 개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러쉬를 설립할 때도 마크 콘스탄틴에게 큰 도움을 주었죠. 더 바디샵의 인기 제품으로 각광을 받자 더 바디샵은 독자 공급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틴은 이미 헬스장이랑 다른 매장과도 계약을 맺고 납품했었기 때문에 독점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1984년 콘스탄틴 위어는 1100만 파운드 하나로 192억 원의 더바디샵의 브랜드를 매각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코스메틱스 투고라는 회사를 창업해 제품 판매용 카탈로그를 발행하고 한 달간 판매할 제품을 준비해 전화와 우편으로 주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의 배송이 지연되자 고객들은 결국 등을 돌리게 되었고 결국 극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각하게 되었죠. 하지만 직원들은 마크 콘스탄틴의 신선한 화장품을 만들어 착하게 판다라는 비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객을 향한 진정성 있는 제품이야말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1995년 이들은 다시 의기투합을 해서 새롭게 또 하나의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연 브랜드명 공모전에서 글래스고에서 거주한 한 주부가 응모해 당선된 이름을 사용한 브랜드였고 바로 신선한 초여름 푸른빛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러쉬였습니다. 러쉬의 성공 비결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러쉬는 현재 전 세계 51개국에 약 900여 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있고요. 운영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자 자연주의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러쉬를 창업한 뒤 10년 만에 이룬 쾌거였죠. 단순히 러쉬가 천연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만 앞세웠다면 성공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두 차례 매각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은 모두 천연 재료와 친환경 제품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러쉬의 성공 비결에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러쉬만의 성공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러쉬만의 성공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할 때 마케팅에 성공을 합니다. 뷰티 브랜드가 치열하고 경쟁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사가 보지 못했던 영역을 확장을 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죠. 마케팅 활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관리란 결국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고정관념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인데요. 사실 소비자들에게 구매하는 브랜드의 의미는 사실 기업의 브랜드에 붙인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죠. 1930년대 일반인들이 책이란 지식인의 전유물로 너무 비싸 할 수 없는 것이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정관념이었죠. 이를 탈피
은폐하고자 했던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펭귄북스입니다. 오늘날 성공한 출판사 중 하나가 되었죠. 프라이탁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활용품을 저렴할 수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고 패션 아이템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러쉬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쉬의 창업자 마크 콘스탄틴은 친환경이나 유기농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왜 다들 그런 제품에 무색, 무양, 무치여야 하는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를 했었죠. 왜 자연 친화적 제품도 향도 색도 없어야 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마크는 대신 한 가지 역발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오가닉과 내추럴을 추구하는 자연주의 화장품을 만들어서 강렬한 향기와 화려한 컬러를 내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마크의 이러한 결정은 시장에서 먹혔죠. 소비자들이 평소에 본 자연주의 제품과 달리 코를 자극할 정도의 향을 강하면서 매장을 꽉 채운 비비드한 색깔의 향연은 그들의 평소 고정관념과 달랐으므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고객들은 이 러쉬 브랜드들을 다른 자연주의 브랜드와 차별해낼 브랜드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러쉬의 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팬들 덕분에 러쉬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브랜드가 될 수 있었고요. 창업 초기부터 세운 확고한 원칙은 절대 위반되지 않습니다. 친환경 브랜드가 빠지는 딜레마 중 하나가 그들의 창업 초기부터 세운 확고한 원칙에서 벗어나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것인데요.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지만 기업의 목표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일이었고 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러쉬는 달랐습니다. 마크 콘스탄틴이 1995년도 러쉬를 창업할 당시 그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겠다는 자신만의 모토 아래 천연 제로를 쓰고 광고는 일치하지 않으면서 포장을 세련되게 꾸미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한 뒤 창업에 나섰습니다. 좋은 원료를 쓰되 원가를 낮추려면 포장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가 된 지금도 러쉬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포장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로 포장해주고 방부제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죠. 또한 러쉬는 유명 연예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세련된 이미지 광고를 하지 않은 대신 매장에서 직원이 일일이 제품 원료를 설명해주고 향을 맡게 해주고 고객들에게 맞는 화장품을 찾아주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쉬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창업 당시의 원칙을 저버렸다면 단기간에 매출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러쉬는 그리고 마크 콘스탄틴은 달랐습니다. 창업 당시의 원칙을 고수한 덕분에 러쉬는 달라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고 오늘날 이만큼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우리는 친환경 제품이 아닌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중입니다. 천연 재료를 쓰며 방부제를 거의 넣지 않고 재활용이 불가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러쉬. 하지만 이들의 자신들이 파는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객들이 러쉬의 제품을 사는 것이 곧 우리 사회를 위한 더 나아가 지구를 위한 방법임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을 러쉬에 동참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러쉬의 고집스러움이 잘 드러내는 예는 러쉬가 진행하는 환경 캠페인인데요. 러쉬는 마케팅 팀이 없는 대신 캠페인 팀을 따로 둘 정도로 다양한 캠페인을 운영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동물보호, 환경보존, 인권보호 캠페인을 전 세계적으로 여는데 그럴 때마다 절대 우리 회사는 착한 회사니까 우리 제품을 쓰세요라는 친환경 제품을 파는 브랜드로 러쉬는 포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면 오고 싫어하면 강요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러쉬인의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러쉬의 진정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특하고 중독성이 강한 제품, 컨셉뿐만 아니라 브랜드로 둘러싼 철학과 가치로 러쉬 소비자들이 남들보다 의식과 미적 감각 측면에 앞선다는 묘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러쉬의 성공 비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러쉬를 통한 체험적 윤리를 통해 그에 걸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러쉬. 이만큼 순도 100%의 윤리적 경영을 펼치고 있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요? 윤리적 소비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되도록 만들기를 글로벌 브랜드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러쉬. 유명세에 비해 러쉬의 창업자인 마크 콘스탄틴은 자체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인데요. 그래도 그가 남긴 명언 하나는 오늘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소비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기를 인데요. 그는 러쉬를 통해 소비자들의 진정한 윤리적 소비를 이뤄내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가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러쉬가 다만 일부분이라도 기여하길 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 항상 원칙을 고수하면서 러쉬를 단순히 천연재료를 산 친환경 뷰티 브랜드가 아닌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을 판매하는 브랜드로 만드는 데 전념했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각박해질수록 반대로 이렇게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는 브랜드를 찾는 소비자들은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연 러쉬의 뒤를 이으는 우리 곁에 또 어떤 브랜드가 찐 윤리적 소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을까요? 이번 브랜드를 좀 소개를 하면서 러쉬가 단순히 친환경 브랜드라서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초기 선점의 법칙, 마케팅 법칙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러쉬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 오래 전부터 이런 캠페인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 시대와 상황이 지금 딱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ESG 경영에 좀 사람들과 기업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플랫폼과 기업에서는 이 친환경을 넘어서 좀 더 큰 차원에서 ESG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 플랫폼에서 ESG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배달의 민족에서 배민원 말고요, 배달의 민족 안에서 배민마트 말고요, 안에서 러쉬관이 생겨서 여기 안에서 이제 배달의 민족도 러쉬를 통해서 제품을 살 수 있다. 러쉬 매장이 우리나라에서 80개 정도가 있으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러쉬에서 제품을 픽업해서 단 20분, 30분 안에 배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러쉬한테도 굉장히 지금 되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 이 행보가 좀 더 큰 성장을 이루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뷰티양 박진호였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